삼각형 A 응용. 그러니까 삼각형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다른 교재에서는 삼각형의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엔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면 그냥 도형 얘기야. 도형. 도형 중에서도 어떤 도형? 삼각형. 삼각형이야. 그래서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 삼각형이 있잖아. 삼각형은 6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6요소라고 하거든요. 6요소. 6가지 요소로 있다. 그게 뭐냐? 라고 하면, 자, 요 각 A요. 각 B, 각 C. 그 각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자, 요 각 A에 마주보는 거를 우리가 스몰 A, 요 소문자 써주고, 그래서 요 각에 마주보는 변. 두 글자로 뭐라고 해? 마주보는 변? 기억나? 용어? 대변. 대가 마주보다는 뜻이야. 대면하다 할 때 그 대. 그래서 각 A의 대변. 뭐 이거는 변의 대각 이렇게 부르기도 해. 오케이? 자, B에 마주보는 게 스몰 b. 이 알파벳 맞춰 쓰셔야 돼. C에 마주보는 게 스몰 c. 그래서 자, 봐봐. 6가지 오는 변 6개와 뭐? 이제 변 3개와 각 3개 이렇게 해서 6개 있잖아. 그럼 이 파트는 뭐 하는 거냐? 그럼 저거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의 길이 다 구하고 각의 크기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는 6개 중에 몇 개를 준 다음에 구하라고 하냐? 보통은 한 3개 정도를 줘. 뭐 변 2개에 각 하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3개를 준 다음에 그럼 나머지 3개는 어떨 것 같다? 라고 구하는 게 이 파트야. 이해가시죠? 저 6개 중에 3개를 주고 나머지를 구해봐 이거야. 그러면 이 나머지를 구하는데 쓰는 공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중등에서 제일 많이 썼던 공식은 뭐냐? 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배웠어.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떤 삼각형에서 쓰는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쓰는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다시 복습하는 거야. 이게 직각삼각형이 나왔다. 빗변이 C고 나머지 두 변이 A다. 그러면 이 공식이 뭐였니?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 라고 이렇게. 근데 이런 공식을 알아서 뭐에 써먹는 거였냐면 너희 중학교 때 생각을 해봐. 여기서 A, B, C라는 3변 중에서 이 등식에 2개의 값을 알면 2개를 넣어.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시죠? A, B를 집어넣으면 C가 나오고 C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저 공식이었어. 맞아? 맞지? 그럼 저거 말고도 우린 지금 각도 구해야 되고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피타고라스 정리 못 쓰잖아. 그래서 추가적인 공식을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요. 지금 배우는 거야. 그게 이름이 뭐야? 타이틀 뭐라고 붙여 있어?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삼각형을 푸는데 중학생들, 중딩들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밖에 모르는데 우린 2개의 공식을 더 알게 되는 거야. 오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당연히 너네 피타고라스 정리 외우고 있듯이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여기서는 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여기서는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이제 구별이 되겠지, 이제. 자, 봐봐. 시작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잘 봐. 그럼 사인 법칙이 뭐냐? 사인 법칙이 뭔가?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원이 등장해. 이렇게 원이 등장하고, 요 원 안에 삼각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요 상황이 사인 법칙을 쓰는 가장 기본 세팅 상황이에요. 자, 봐봐. 이 원 입장에서는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이라고 불러야 되니? 원 안에 접하고 있어. 안쪽에 접하고 있어. 뭐뭐 삼각형. 내접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용어들은 알아야 돼. 원의 내접 삼각형. 괜찮죠? 자,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 원은 무슨 원이라고 할까? 이 삼각형의 그지 외접원. 바깥쪽에 접하니까 용어들은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외접원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외접원이 있다. 근데 삼각형도 있던데 원 안에 삼각형이 있던데 그러면 이 그림 나오면 무조건 뭐야?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이 뭔데요? 공식이야. 외워야 돼 당연히. 자, 봐봐. 요 각 A가 있지. 요 각 A에 마주보는 대변을 스몰 a라고 한단 말이야. 됐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할 건 뭐냐면 중심이 있어.
요렇게. 자, 요 파란색 길이가 당연히 반지름이지. 그래서 이거를 뭐 스몰 r이라고 안 하고 외접원이어서 왜냐면 예전에는 내접원도 있잖아. 중학교 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쓴다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보통 라지 r로 많이 썼었어. 그래서 여기는 라지 r로 나오는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이 상황이야. 그러면 이 셋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야. 뭐라고? 요 각과 변하고 반지름 사이에 등식이 하나 존재해. 그걸 외우시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냐? 사인 a분의 a. 자, 누가 분모고 누가 분자인지 잘 보셔야 돼. 그래서 각의 사인값, 요 각의 사인값이 분모. 얘들아, a가 요 변이 분자야. 사인 a분의 a. 이게 뭐하고 같아요? 라고 구해봤더니 이게 2r. 야, r이 반지름이면 2r은 뭐니? 지름이지 뭐. 그치? 그래서 요 등식이 성립하더라는 거야. 외우셔야 돼. 다시 같이 뭐? sin a분의 a는 2r. sin a분의 a는 2r. sin a분의 a는 2r. 계속 왜 하고 있겠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sin a분의 a는 2r. 이해했나? 우선 외워. 우선 외워. 우선 외우는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공식이야. 근데 이걸 변형이, 자, 봐봐.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 변의 길이를 알아. 각의 크기도 알아? 그럼 요 좌변에다 넣으면, 반지름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몇 개를 알면, 두 개를 알아서 딱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이해가? 갔어, 안 갔어? 이해했냐? 그런데, 자, 요 등식과 똑같은 등식을 써볼게. 제가 양변에 sin a를 곱할게요, 분모. 그럼 어떻게 되니? a는 뭐라고 돼? 2r sin a. 야,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지금 똑같은 등식인 거 이해 가한가? 가지? 매번 변형하면 되겠지? 근데 그냥 외워. 그냥 외워. 왜? 스피드 때문에. 그리고 응용 문제 풀려면 이렇게 하나하나 또 언제 변형하고 있냐고. 그럴 시간이 없어.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똑같은 공식이야. 변의 길이 구해봐. 그럼 변의 길이 구하려면 바로 뭐야? 2r sin a. 뭐라고? a는 2r sin a. 변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2r sin a. 2r sin a, 2r sin a, 2r sin a, 2r sin a. 많이 입으로 뱉어야지 입에 익숙해질 거야. 이해하지? 많이 쓰고 막 발음하면서 많이 입으로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2r sin a, 2r sin a. 이게 중얼중얼 돼야 외워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저는 sin a는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양면 2r로 나눈다? 2r로 나누면 sin a는 뭐겠어? 그렇지. 이것도 따로 외워. 세 개 다 같은 등식인데 야, 각을 구하세요. sin a. 그러면 뭐야? 바로 2r분의 a. 뭐라고? 2r분의 a. sin a는 2r분의 a. 2r분의 a. 2r분의 a. 2r분의 a. 2r분의 a. 이게 익숙해지면 a분의 2r. 그럼 뭔가 느낌 이상할 거 아니야. 뭔지 알지? 입에 배면 돼. 2r분의 a. 이렇게. 자, 요 세 개를 외우는 거. 야, 근데 이게 왜 되는 거야? 라는 거. 왜 되는 걸까?를 한 번은 좀 들어보고 해야지. 그래서 자, 왜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할게. 내가 피타고라스 처음 배울 때도 피타고라스 증명했었잖아. 뭐 똑같아. 봐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각 A하고 마주보는 스몰 A가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나는 이 삼각형 말고 직각삼각형이 좀 더 마음이 편하거든. 직각삼각형이.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면 삼각형 하나 새롭게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 중심이 있어. 여기 중심. 중심을 쫙 지나가게 해서 이 점을 하나 연결해서 자, 저는 이 보라색 삼각형을 만들었어. 흰색 말고. 근데 이걸 왜 만든 거예요? 라고 하면 잘 봐봐. 자, 요 각은 요 각과 크기가 어떨까?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해야 돼. 근데 요 호에 대해서 요 점,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한 요 각을 무슨 각이라고 불러? 이 호의 뭐뭐각. 중학교 때 배웠어. 얘들아, 원 둘레를 원주라고 해. 원 둘레 위에 있는 각을 찍었으니까 무슨 각? 원주각. 원주각, 요거 다 알아야 돼. 중학교 때 배운 거. 요 호에 대한 무슨 각? 원주각. 야, 그러면 요 점도, 요 호에 대한 똑같이 원주각 아니니? 중학교 때 배웠다.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라고 배웠습니다.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는 같죠?
근데 저는 아까 흰색 삼각형보다 보라색 삼각형이 보기 훨씬 좋다고 생각해. 왜? 무슨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직각입니다. 왜? 봐봐요. 이 지름이죠? 지름. 이쪽 보여요? 요 반원? 보여?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다? 90도다.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 계속 나와. 기억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 90도. 그래서 지름이 딱 등장하는 순간 이거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야. 무조건. 계속 나온다 이거. 수능 볼 때까지 이렇게 봐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직각삼각형 만들었어. 야 그럼 봐봐. 아니 이 직각삼각형에서 각 A가 있고 변이 있어. 근데 이 빗변이 뭐냐? 그러면 이 빗변이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ER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이 보라색 지금 너네 보기 편하게 꺼낼게. 꺼낼게 이렇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여기가 지금 A야. 여기가 C고 여기가 B야. 이렇게 꺼냈어. 괜찮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각 A가 있고 A에 마주보는 요 스몰 A가 있고 그리고 여기 빗변 ER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뭐야? 여기다 sin A 구해봐. 그러면 sin A는 뭐니?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ER분의 A라고 써도 이 등식 성립하는 거 맞지? 괜찮아? 요 등식 sin A는 ER분의 A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이 등식 변형하면 얘네들이겠지, 그치? 이해갔어? 그래서 저렇게 성립한다는 거를 한 번은 본 거야. 눈으로 봤지? 외우세요. 외우세요. 잘 써먹는 게 중요해. 이 등식을. 됐니? 그럼 자, 아니 각 A만 되겠냐고. 아니지. 자, 봐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자, 봐봐. 각 B하고 이 B에 마주보는 스몰 B하고 주었어. 그럼 또 똑같아. 이 두 개 가지고 써봐. 그러면 sin B분의 B는 ER이다. 이게 성립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사인 법칙이랑 언제 쓰는 거야? 이렇게 마주보는 변과 각이 있어야 돼. 하나의 커플이라고 생각해. 세트처럼. 변하고 각이 주어졌다. 그럼 무슨 법칙이야? 사인 법칙이야. 마주보는 변과 각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이야. 졸면 안 돼, 오늘 진짜. 진도 다 빼는 거기 때문에. 자, 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똑같아. 야, 불러봐. 이 B는 이거 뭐라 해야 돼? ER sin B. 자, B는 ER sin B. B는 ER sin B. 입에 배야 돼. B는 ER sin B. 변의 길이 구해봐. ER sin B인데요. B 구해봐. ER sin B인데요. B 구해봐. ER sin B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in B 구해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ER분의 B, ER분의 B, ER분의 B, ER분의 B, ER분의 B, ER분의 B, ER분의 B. 익숙해져야 돼.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봐봐. 각 C가 주어지고 그거에 마주보는 O와 너네 커플 세트가 주어졌어? 사인 법칙. 자, 한다. 사인 C분의 C 얼마라고? ER. 됐니? 자, 그 다음에 C는 ER 사인 C. 잘했어. ER 사인 C. 자, 사인 C는 뭐야? 이렇게 각을 물어보면 뭐야? ER분의 C. 지금 외우세요. 외워요.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됐어? 당연 언제 씁니까? 라고 한다면 반지름하고 변하고 각 중에서 두 개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됐죠? 요 공식입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여기 잘 봐봐. 결국 이거는 이제 각각 쓴 건데 요거 세 개를 합쳐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합치겠다는 거냐라고 하면 봐봐. 자, ER로 지금 얘하고 어떻습니까? 다 같죠? ER로. 오케이? 그래서 저걸 이렇게 써볼게요. 자,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 세 개가 ER로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가 안 가? 됐지? 자, 고1 때로 돌아간다. 고1 때 비례식이란 파트, 유리함수 배우기 전에 유리식 파트에서 그 안에서 비례식. 어떤 거 썼으면 잘 봐. 자, 1분의 2. 1분의 2가 얼마야? 그냥 2겠지. 2분의 4. 이것도 2인 거 이해가 안 가? 3분의 6. 이거 세 개 다 분수 같은 값인 거 이해가지? 약분하고 나면? 근데 이 분수를 어떻게 읽냐? 라고 했을 때 고1 때 배웠어. 분수가 나오면 1대 2대 3은 2대 4대 6이에요. 뭐라고? 1대 2대 3은 2대 4대 6이에요.
분모의 b나 분자의 b나 같아요. 이거와 이거는 동일한 식이야. 고1 때 배웠어. 또 까먹었겠지만 이런 걸 배웠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이런 비례식을 많이 쓰죠. 여러분들 익숙한 건 이걸 걸 거야. 근데 고2, 고3으로 넘어갈수록 고1도 마찬가지고 요게 비례식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해가? 이해가나? 요 표현보다는 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 표현이 나왔는데 비례식인지를 모르니까 응용 심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분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봐야 돼? 이거 비례식으로 보여야 돼, 앞으로. 근데 문제 풀 때는 저는 매번 이렇게 놓고 풀기를 권장해. 왜? 이게 고딩스러운 표현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요게 익숙할 테니까 요거로 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공부할 때는 다 이렇게 쓸 겁니다, 저는. 전 고3한테 이 식 안 써요. 이 비례식은. 이해가나?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로 갈게. 새로운 거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으로 문제 풀 때도 그냥 아래 거로 쓸게. 근데 이게 이건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이해갔어? 다시 쓴다. 자, 쓴다. 그럼 뭐야? 분모의 b, sin a 대. 이게 똑같은 식 쓰는 거야.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분자의 b, a 대 b 대 c와 같아요.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공식이야. 자, 기억해. 뭐야? 변의 길이의 b는 뭐와 같다? 각의 sin 값의 b와 어떻다? 같다. 그럼 문제에서 야, 각의 sin 값의 b를 구해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얘 안 구하고 얘 a 대 b 대 c 구해도 돼야 안 돼? 돼요. a 대 b 대 c 구해봐. 그러면 그냥 얘 구해도 돼야 안 돼? 돼. 얘 구하라고 하면 얘 구해도 되고 얘 구하라면 얘 구해도 돼. 이해 갔어? 뭔 말인지 이해 간 거야, 안 간 거야? 됐지? 이해하는 거지? 여기까지 공식이야. 사인 법칙 하나 했어. 코사인 법칙까지 하면 너네 또 머리가 바로 입력이 안 되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 풀고 코사인 법칙 할게. 외웠어? 다시 한번. 사인 A분의 A, 2R. A는 2R 사인 A. 사인은 2R분의 A. 외우세요? 이건 뭐 외우고 싶잖아. 변의 B는 각의 사인 B하고 똑같다. 됐죠? 여기까지 사인 법칙이다. 역시나 외우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납득을 한 다음에 외워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 자, 여기 마주보는 여기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상황이야. 중학생들은 직각삼각형이 주로 나오죠.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돼. 근데 너는 중학교 때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파트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중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직각삼각형이 아닌 게 나오는데 피타고라스 정리 쓰라고 하는 거야.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수선의 발 만들어가지고 직각삼각형 없으니까 일부러 직각삼각형 몇 개를 만들어? 2개를 만들어서 풀었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삼각비 파트에서 말이야. 얘들아, 이건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한번 뭐 또 나오면 자세하게 정리하겠지만 잘 봐. 잘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사인 세타가 얼마니? 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뭐니? 밑변이지? 이해해서 안 갔어? 자, 이 등식의 양변에 A를 곱하겠습니다. A를 곱하면 B는 A 사인 세타. 이해했어?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 때 이미 외웠어야 되는 건데 그 표정 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해 지금. 무슨 얘기냐? B 높이는 뭐와 같아요? 라고 하면 높이는 빗변에다가 뭘 곱한 거와 같다? 빗변에다 뭘 곱하면 B가 된다?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자, 다시 A라는 빗변에 사인 세타 값을 곱하면 뭐가 된다? B라는 높이가 된다. 처음 보는 표정. 중학교 때 필수 암기사항 중에 하나. 자, 높이는 뭐예요? 그러면 뭐야? 빗변에다 뭐 곱한다?
사인 곱하면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야? 코사인은 뭐분의 뭐? 빗변분의 밑변. 자, 양변에 A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럼 C는 A 코사인 세타. 이해갔어? 자, 그럼 C. 밑변을 구할 때는 빗변에 뭘 곱하면 된다?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된다. 아, 빗변이 있을 때 여기다가 내가 코사인 값을 곱하면 밑변의 값이 나옵니다.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어? 자, 연습. 야, 여기가 A야. 빗변은 알려줬지 너한테? 세타 알려줬지? 그러면 바로 높이를 설정합니다. 아, 높이는 빗변에다가 뭘 곱한 거니까요? 사인을 곱한 거니까 A 사인 세타라고 바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수능까지 계속 나옵니다. 수능 때까지. 자, 밑변을 구해봐 라고 하면 빗변에 뭘 곱하면 밑변이다? 코사인. 그래서 A 코사인 세타라고 바로 설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뭐야? 중학생들은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 각 B를 가지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중학생들한테도 이건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봐봐요. 요렇게 오른쪽 제가 빗금친 오른쪽 파란색 삼각형에서 A 빗변 가지고 높이를 설정하겠습니다. 뭘 곱한다고요? 빗변에? 사인이요. 사인 B를 곱하겠습니다. A 사인 B입니다. 괜찮나요? 다시 요 밑변을 구해보겠습니다. 밑변은 뭐예요? 그럼 빗변에 뭐 곱한다? 코사인. 그래서 여기는 A 코사인 B입니다. 물론 중3 때 배우는데 중3 애들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근데 너는 고2잖아요? 고2 입장에서 이게 어려우면 안 되지. 자, 이 상황이에요. 자, 어렵냐? 그럼 요 노란색 길이는 뭐냐?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죠. C에서 A 코사인 B를 빼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왼쪽 삼각형에서 변 3개가 다 설정이 됐으니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봅니다. 자, 그럼 B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얘의 제곱이요. C 빼기 A의 코사인 B. 이거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요. A 제곱의 사인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막 전개해서 막 정리하는 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정리돼서 나온 깔끔한 식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자.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직각삼각형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는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어떻게 푼다고 중학생들은? 수선의 발레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길이를 타고 가가지고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최종적인 식을 외워서 수선의 발을 막 긋지 않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공식으로 풀어버리겠다. 인정? 요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외우겠습니다. 이거에 나온 결론을 제가 써드릴게요.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유도 과정입니다. 어떤 의미로 나오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그냥 바로바로 공식을 때려 넣을 거야. 공식이다. 외우십시오. 자, 그럼 이 공식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언제 쓰나? 자, 요 B에 마주보는 변이 있고요. 자, 됐죠? C에 마주보는 변. 이게 변이 있어요. 변 2개하고, 각 하나하고, 또 하나의 변, 이렇게. 자, 세팅값 보이시나요? 각.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치 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있을 때, 그러니까 기본 꼴인데, 그럼 뭐 SAS? 뭐, 중학교 때는, 뭐 그런 표현들 쓰죠.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을 때 주로 씁니다. 근데 세팅값을 보세요. 각 있을 때 어떤 공식 성립하냐? 졸면 안 돼. 어떤 공식 성립하냐? 자. A 제곱은 자, 요 변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얘 제곱은 자, 나머지 두 변 보이시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요.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죠.
여기까지는. 근데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런데 여기 뒤에 붙어요. 마이너스 2의 양변의 코사인 A. 이겁니다. 자, 이 식을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제 외워야 돼. 자, 외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 우선 알파벳을 보세요. 알파벳으로도 외우셔야 돼. 즉, 그림 없이 알파벳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자, A제곱은 이렇게 시작하면 나머지 두 변이 뭐야? 당연히 BC겠지. BC의 제곱의 합을 먼저 써.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쓰세요. 그 다음에 코사인 끼인각인데 끼인각은 당연히 요 A하고 마주보는 거니까 요거하고 동일한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보이세요? 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바로 나오셔야 돼. 그 내용 혹시 쓰듯이. 외웠어? 이렇게. 자, 그림에서는 어떻게 외우냐? 그림에서는 알파벳이 없어도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자, 그림을 이미지로 기억하셔야 돼. 자, 어떤 한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의 끼인각의 코사인. 다시요. 한 변의 제곱은 두 변의 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의 코사인 A. 이렇게 알파벳 없이도 쓰실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 이거 외우세요. 자, 이걸 변형식도 외우셔야 된다. 졸면 안 돼. 변형할 거야. 자, 저는 요거 이쪽으로 이항할 거야. 너 이쪽으로 넘길 거야. 됐지? 그럼 좌변 넘기면 2BC의 코사인 A. 자, 우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됐지? 됐어? 저 뭐 변형하려고 하는 거냐면 코사인 A만 남기려고. 자, 양변에 2BC로 나눌게. 코사인 A는 요거로 나눌게. 그러면 2BC 분의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 요게 요 위에 거의 변형식이야. 당연히 똑같은 식이지. 근데 외워야 돼. 스피드 때문에 따로따로. 물론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등식 보면 뭐가 있어? 이 등식 안에 뭐가 있어? A, B, C하고 각 이렇게 4개 들어있지. 변 3개하고 각 여기 4개 들어있는 거 보여? 변 3개랑 뭐? 각 하나 들어있지. 4개 들어있잖아. 당연히 언제 쓰는 거냐면 이 4개 중에서 3개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 나오는 거야. 이해가서? 이 4개 중에서 3개의 값을 넣으면 나머지 하나 미지수일 거 아니야. 그게 나온다니까. 그때 쓰는 거라고. 언제 쓰는 거냐면. 이해가서? 그때 쓰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언제 써요? 그러면 변 3개를 알아. A, B, C 변 3개를 아는 거야. 근데 갖고 할 때. 물론 여기다 넣어도 나오겠지. 그치? 근데 여기다 넣으면 다이렉트 좀 빨리 쓸 수 있겠지. 그 응용 심화들은 다이렉트 써가지고 이 식을 또 변형해서 풀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돼. 저는 그냥 위에 거 하나만 외울래요. 안 돼. 그러면 기본 문제밖에 못 풀어. 둘 다 외우셔야 돼. 자, 아래 거 외운다. 그럼 각의 코사인 값을 물어보면 A의 코사인 값을 물으면 알파벳 봐. A가 아닌 BC를 떠올리면서 분모 뭐야? 분모 EBC. 외우세요. EBC. EBC 했으면 분자 BC 썼으니까 BC 제곱의 합 쓰세요. 나머지 알파벳의 제곱을 빼세요. 자,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A를 물어봤어? 그러면 A가 아닌 다른 알파벳 BC,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나머지 한 변 제곱 뺀 거야. 됐지? 알파벳을 외운 다음에는 그냥 바로 알파벳 없이도 여기서 써야 돼. 자, 봐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게의 코사인 값을 물어보는 순간 분모가 뭐야? EBC가 뭐야? 2 곱하기 양변분의 이렇게 말로도 외워야 돼. 뭐라고? 2 곱하기 양변분의 양변 제곱의 합에서 나머지 변 제곱 빼기 2 곱하기 양변분의 양변 제곱의 합에서 마주보는 변 제곱 빼기 2 곱하기 양변분의 양변 제곱의 합에서 나머지 변 제곱 빼기 2 곱하기 양변분의 양변 제곱의 합에서 나머지 변 제곱 빼기. 오케이? 이렇게 알파벳으로도 툭 하면 나와야 되고 그림에서도 이미지로도 그냥 바로 이렇게 말로 외워서 바로 써야 돼. 됐지? 요거야. 자, 봐봐. 삼각형의 모양, 즉 어떤 삼각형인지
모양을 판단할 때는 어떤 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냐면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 변의 길이 이용해서 판단한다. 예를 들면 뭐냐면 변의 길이가 스몰 abc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 거야. 열심히 식을 정리해봤더니 변의 길이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이거 무슨 정리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삼각형이구나. 직각삼각형입니다. 답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거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답하면 감점 거의 빵점 처리해. 그러니까 누가 90도야? 그렇죠. 그래서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막 식을 정리해봤어. 식을 정리해봤더니 A하고 B하고 같다고 나온 거야. 그럼 무슨 삼각형이라고 쓸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냥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정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렇죠. A,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론 열심히 식을 정리해봤더니 A, B, C가 다 같다고 나왔어. 그러면 이건 언급할 필요 없지. 무슨 삼각형이니까. 그냥 정삼각형은 그냥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됐지? 그래서 보니까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하는 거네. 그럼 자, 봐봐. 봐봐. 아니 근데 이렇게 변의 길이 즉 A, B, C가 들어있는 자 A, B, C가 포함된 등식이 필요해.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이런 식으로 근데 당연히 얘가 A, B, C 관련된 식을 줄 리가 없단 말이야. 어떤 식을 주냐면 각 A, 각 B, 각 C 각이 포함된 식을 줄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변이 포함된 식으로 바꿔야 돼. 그럼 각을 변으로 바꿔야 돼. 각을 변으로 바꾸는 거야. 이 문제 풀려면. 그럼 당연히 뭐 이용하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야. 그럼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사인 법칙은 자, 각 A에 대해서 얘가 사인을 얘기했어. 사인 A 뭐 어쩌고저쩌고 등식이 나온 거야. 그럼 이거 빨리 변으로 바꿔야 돼. 자, 공식 떠올려 빨리. 뭐분의 뭐? 그렇지. 2R분의 A. 그래서 이게 나오면 2R분의 A로 이렇게 바꿔놓고 풀면 돼. 괜찮아? 자, 두 번째.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나 언제 쓰냐? 봐봐. 아니, 각 A가 나오긴 했는데 갑자기 얘가 코사인 값으로 나온 거야. 코사인 값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 코사인 A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이걸 뭐 바꿔봐. 뭐야? 그치.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요게 나오면 요걸로 바꿔서 풀어야 돼. 변으로 다 바꿔서. 그러면 풀려. 근데 잘 봐봐. 그러면 사인 A와 코사인 A 보니까 얘는 좀 간단한데 얘는 어때? 좀 지저분하지.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자면 누굴 쓰는 게 훨씬 나아? 얘를 쓰는 게 낫지. 식을 정리하는 때. 그래서 하나의 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혹시라도 코사인 A는 어쩔 수 없는데 말이야. 코사인 A의 제곱이 나온 거야. 근데 변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제곱하냐. 이해가?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아는 공식 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게 낫다는 얘기야. 이게 훨씬 나아. 그런 다음에 굳이 이제 사인 쪽에 뭐야? 얘를 갖다 써서 얘를 제곱하니까 뭐야? 4R제곱분의 A제곱 이렇게 넣는 게 오히려 얘 제곱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갔어 안 갔어? 갔어? 코사인 제곱 나오면 또 이거 쓰지 말고 기왕이면 이렇게 바꿔서 사인 법칙을 갖다 쓰십시오. 이해 간 거죠? 지금 여기서 삼각형 넓이 공식이 하나 나와요.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중에서는 평행사변형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일반 사각형.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각형에 성립하는 공식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좀 배우는 거야. 자, 공식을 좀 외워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냐. 자, 이거 새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3 때 삼각비라는 단원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배운 거야. 중3 애들이 쓰는 거야. 이렇게 있지? 자, 언제 쓰는 거냐? 변이 있고요. 변이 있고요.
끼인 각이 있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을 때 쓰는 거였어. 기억나니? 넓이 공식 기억나는 사람? 안 나는구나.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 이겁니다. 중3 때 이미 배운 거야. 외우고 계셔야 돼. 외우고 계셔야 돼.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여기 꼭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봐봐요. 다시 중3 때 배운 거 복습 좀 할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ABC 이렇게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어. 그래서 요각을 세타라고 하면 항상 각이 정해지면 이 기준각이라는데 각이 마주보는 게 높이입니다. 그럼 얘가 밑변이고요. 그럼 얘가 빗변이었어. 됐죠? 그럼 중3 때 배운 거 뭐야? 사인 세타가 뭐예요? 그럼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C분의 B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코사인 세타가 뭐야?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야?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C분의 A라고. 타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우선 이 두 가지만 좀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양변에 C를 한번 곱해봐. C 곱하면 B는 어떻게 되니? C 사인 세타.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말을 한번 기억해볼까? B가 높이죠? 높이는 C에다 사인 곱한 거야. 빗변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높이가 되는 필수 암기사항이다. 빗변에다가 뭘 곱하면? 사인을 곱하면 뭐가 된다? 높이가 됩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 이 식의 변형식. 자, 양변 C 곱할게. C 곱하면 A는 C 코사인 세타. 이거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A는 열었으니까 여기 밑변은 자, C 코사인 세타야. 즉 C에다 코사인 곱한 거야. 이거죠? 자, 빗변에다 코사인 곱하면 뭐가 되네? 밑변이 된다. 외우세요. 필수 암기. 빗변에 사인을 곱하면 뭐가 되고? 높이가 되고 빗변에 코사인을 곱하면 밑변이 된다. 기존 안 외우고 있지? 빨리 외워. 중3 때 공부 안 해. 중3 때 뭐 했어?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럼 자, 봐봐. 얘들아, 봐봐. 밑변을 알면 높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나오게 된 원리를 설명하면 되게 간단해. 이렇게 수선해 밝으면 이게 파란색 길이가 높인 거 이해가는가? 네. 됐어? 그럼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해보는 거야. 그럼 이 높이가 뭐예요? 그러면 자, 요 C에다 뭐 곱하면 높이가 된다고? 사인. C에다가 나 사인 B 곱한다. 말이 돼야 안 돼? 되지? 그럼 밑변이 A고 높이가 C 사인 B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쓴 게 이거야. 됐어? 근데 매번 저렇게 수선의 발 내리는 시간이 어딨어. 그냥 바로 풀어야지. 그치? 그래서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있으면 2분의 1 AC 사인 B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끼인 각이 사인 B 외웠지? 네. 당연히 외워야 돼. 자, 근데 봐봐. 우리 풍산자에는 얘만 나와 있어. 얘만. 그리고 얘 변형식과 관련된 문제가 딱히 뭐 소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문제집들 있죠. 유형서들 보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좀 확장판을 좀 알아는 두세요. 적어놓고 관련된 문제는 좀 여기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이제 유형서에서 풀어볼 테니까 우선 자, 얘가 지금 어디에 있어? 167페이지 거기 박스 안에 회색 박스 안에 이 공식이 있잖아. 네. 그 공식 아래다가 추가 공식을 좀 적어줘야 돼. 자, 추가 공식이 뭡니까? 그러면 저희는 자 봅시다. 사인 B가 뭐예요? 라고 하면 사인 B는 사인 법칙 뭐분의 뭐? 사인 법칙 빨리 얘기해. 아까 적었잖아.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B는 2R분의 B 아니 공식 외워야 돼. 2R분의 B를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럼 자, 두 번째 식이 나오겠어. 그럼 여기다 2R분의 B 넣을 거야. 그러면 2R하고 2 있으니까 넓이가 분모가 4R이 돼. 그리고 여기 AC에다 비곱하니까 ABC. 자, 4R분의 뭐? ABC. 물론 풍산자에서 쓸 일은 없어. 지금 이 교재를 쓸 일은 없으나 여기 학교 시험 볼 때나 수능 볼 때는 반드시 필수예요. 필수. 오케이? 4R분의 ABC. 그럼 당연히 언제 구하는 거야? 이거는
세 변의 길이하고 뭐 주어지면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있을 때 쓰는 거야. 이해갔어? 4분의 ABC. 이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답 써볼게. 자, 이제 A하고 C를 바꿔볼게. 각으로. 자, A가 뭐였어? 사인 법칙. 바로 안 나와? ER 사인 A. 바로 나와야 돼. ER 사인 A. 자, C는 뭐라고 바꿀까? ER 사인 C. 자, 그래서 이 사인 B는 가만히 놔두고, 요 제가 동그라미 친 요 AC 있죠? 요거 대신 요걸 넣을 거야. ER 곱하면 4R제곱이니? 거기다 2 약분하니까 2R제곱이다. 그래서 2R제곱에 sin A, sin B, sin C입니다. 2R제곱에 sin A, sin B, sin C. 됐나요? 요거. 요게 이제 세 번째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4R분의 ABC도 외우셔야 되고요. 2R제곱에 sin A, sin B, sin C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걸 이용하는 문제가 지금 없어요. 풍산자에는. 나중에 볼게요. 근데 외워 놓으셔야 돼요. 외워 놓으셔야 돼요. 필수 공식이어서.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어떤 상황이냐면,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A, B, C 세 변 길이를 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넓이 구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넓이 구해봐. 그러면, 아니, 뭐가 없냐면, 지금 봐봐. 세 변 길이 정석적으로 풀자면, 지금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AC가 있어, 여기 AC. 그럼 이 공식 쓰고 싶으면 뭐만 알면 돼? 사인 B만 알면 되는 거 이해가? 그럼 정석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정석적인 풀이는 첫 번째,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B는 이렇게 해서 공식 써서 얘를 구할 수 있어. 불러봐, 공식. 공식 불러보라고. 이 AC B가 아닌 다른 문자 두 개 가지고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코사인 B를 구하는 거야. 이해 갔어? 됐어? 코사인 B를 구한 다음에 사인 B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지. 그럼 제곱 없애면 되니까 이렇게. 이게 공식이지, 우리 알고 있는. 사인 제곱이 1마코 제곱이니까 1마코 제곱이 루트 씌운 게 사인일 거 아니야. 여기다 넣어가지고 사인 B를 구하는 거야. 됐어? 그럼 두 번째 어디로 가요? 그럼 여기로 가는 거지. 이해가?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정석적인 풀이. 그래서 서술형이 나오면 저렇게 풀어야 될 거야. 선생님이 야, 해롱 공식 쓰지 마. 해롱 공식을 쓰면 0점 처리함 이렇게 돼 있으면 저렇게 쓰셔야 돼요. 저 공식을 저렇게.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 했어? 해롱 공식이라고 했잖아. 자, 수학자 이름 따가지고 해롱 공식이라고 해서 좀 쉽게 구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 물론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과정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증명과정은 뭐 일일이 다 여기다 넣어주고 한 건데 그 나온 결과를 보통 외워서 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잘 봐. 우선 스몰 s를 구합니다. 스몰 s라는 값은 우리가 지정한 값인데 어떤 값을 스몰 s라고 하기로 했냐. 저 세 변의 합. 세 변의 합이 둘레 길이지, 그치? 세 변을 다 더한 다음에 주의하세요. 2로 나눈 거예요. 3이 아니고. 애들이 3으로 나눈 거를 좀 착각해요. 평균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아니고요. 2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세 변의 합을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값을 그 숫자를 구한 다음에 자, 라지 S가 넓이에요. 그럼 근호 안에 몇 개의 수를 곱하냐? 4개의 수입니다. 자, 근호 안에 몇 개인 줄 애들이 자꾸 까먹어. 그 개수를 좀 기억해줘. 뭐야? 4개의 수의 곱입니다. 몇 개라고? 4개. 4개가 어떻게 되냐? 요 스몰 s가 구하였으면 스몰 s하고요. 요 세 숫자하고의 차입니다. S하고 A하고의 차, S하고 B하고의 차, S하고 C하고의 차예요. 이렇게. 요게 지금 요거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이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세 면이 있어. 세 면이 있어. 그럼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스몰 s 값을 하나 구하는 거야. 해롱공을 쓸 거면 얘 3개 더해서 2로 나누자. 3개 더하면 얼마니? 14. 14를 2로 나누면 얼마야? 요 값을 우선 구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자, 넓이는 근호 안에 몇 개의 수라고? 근호 안에 몇 개의 수라고? 4개야, 4개. 4개가 지금 스몰 s 구한 거 찍어 놓고, 자, 7하고 요 세 변과의 차. 7하고 3하고는 얼마 차이나? 4. 7하고 5는 2. 7하고 6은 이게 얘 넓이야. 됐어?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래서 해롱 공식까지.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몇 개 알아야 되냐? 이게 4번이네, 4번. 자, 4개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 삼각형 넓이 공식으로 이렇게 4개. 됐나요? 네. 공식만 알면 그냥 바로바로 풀려요. 자, 이게 삼각형 얘기야. 공식 미리 그냥 다 소개할게요. 자, 두 번째. 자,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 넓이가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넘어가 봐. 170쪽에 나와 있어요. 170쪽. 그 사각형의 넓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됐지? 이것도 중3 때 배운 겁니다. 자, 여기서 넓이가 뭐냐라고 하면, 자, 두 변하고요. 이웃하는 두 변하고요. 그 끼인 각이 있으면 쓰면 됩니다. 자, 넓이가 어떻게 되냐, 공식. 이웃하는 두 변, 양변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 아까 삼각형은 2분의 1 곱했죠? 근데 2분의 1 안 곱하죠? 왜 그런지 너무 간단해. 왜? 이렇게 대각선 그리면 이 두 삼각형 합동이에요.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죠? 거의 2배니까 2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뭐 이런 원리입니다. 됐지? 자, 이게 평행사변 넓이 공식이야. 세 번째, 일반 사각형. 일반 사각형이라는 건 모든 사각형이 다 된다는 거야. 이게 뭐 평행사변형이든 이름 없는 사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뭐 전부 다 된다는 거야. 일반 사각형. 이것도 이제 이미 중3 때 나왔던 공식이어서 증명 그 아래 나와 있다. 교재 보시면 증명 너네가 한번 궁금하면 읽어봐. 자, 일반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대각선하고 대각선. 자, 요 대각선 길이가 L이라고 할게. 요 대각선 길이가 M이라고 할게. 이렇게. 그리고 끼인각. 대각선의 끼인각. 이렇게 줬을 때 쓰는 거야. 자, 그럼 넓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자,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외워주세요.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됐니? 됐죠?